뭐라고? 아들이 아니라 기집애들이라고? 당장 이 끔찍하고 쓸모없는 것들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태성그룹 회장은 갓 태어난 쌍둥이 손녀들을 향해 아주 잔혹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아 죽어가는 산모가 바닥을 기어가며 주치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죠. 절대 안 돼. 내 불쌍한 새끼들 몸에 손대지 마. 그날 밤 천재 식모 백도이는 주사기 바늘이 닿기 전 잽싸게 아이들을 품에 안고 빛 한 줌 없는 캄캄한 지하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짧게 자른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여자가 아니다. 완벽한 남자아이가 되어야만 해. 지하실에서 오직 단 한 명의 소년으로 길러진 쌍둥이 자매. 과연 이들은 자신들을 버린 비정한 핏줄을 향해 어떤 무시무시하고 통쾌한 복수를 시작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굵은 빗줄기가 무섭게 쏟아져 내리며 유리창을 거칠게 때렸습니다. 우르르 쾅쾅 요란한 벼락치는 소리가 태성그룹 본가 저택의 아주 넓은 안방을 사정없이 뒤흔들었죠. 태성그룹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극심한 진통 끝에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어머니. 우리 아기들, 우리 예쁜 아기들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이 매서운 눈초리로 피투성이가 된 갓 태어난 두 아기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아들이 아니라 기집애들이라고? 그것도 쌍둥이로? 당장 이 끔찍하고 쓸모없는 것들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며느리가 창백해진 얼굴로 피가 고인 이불을 꽉 움켜쥐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님, 제발 아이들만은 살려주세요. 제 배 아파 낳은 소중한 핏줄입니다. 회장이 두꺼운 나무 지팡이로 방바닥을 쾅쾅 거칠게 내리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시끄럽다. 우리 가문의 계집은 절대 필요 없어. 주치의, 당장 쥐도 새도 모르게 저것들 숨통을 끊어버려. 옆에 서 있던 주치의가 식은땀을 흘리며 독한 약물이 든 주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갓 태어난 생명인데 이렇게까지. 회장이 주치의의 뺨을 매섭게 올려붙이며 악을 썼습니다.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오늘 이 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없는 거다. 주치의가 뾰족한 바늘을 들고 갓난아기들에게 다가가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아 죽어가던 며느리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을 필사적으로 기어가 주치의의 발목을 덥석 붙잡고 악을 썼습니다. 절대 안 돼. 내 새끼들 몸에 손 떼면 귀신이 되어서라도 널 죽여버릴 거야. 방 안이 고함과 울음소리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문 밖에서 수건을 들고 대기하던 20대 초반의 어린 식모 백도이가 이 아찔한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백도이는 쟁반을 쥔 손끝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꽉 깨물고 다짐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들. 내가 이 아이들을 반드시 살려서 당신들 목을 치는 칼로 만들 거야. 백도이는 잽싸게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바구니에 담긴 두 아기를 품에 와락 안았습니다.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저택의 폐쇄된 지하 방공으로 미친 듯이 내달렸죠.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저택 안의 모든 사람들은 끔찍한 사건에 대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지하실 구석에서 백도이가 두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백도이가 몰래 주방에서 훔쳐온 분유를 젖병에 담아 물리며 속삭였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들. 배고팠지? 많이 먹어라. 억울하게 죽은 너희 엄마를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살아야 해. 알겠지? 백도희는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감 속에서도 복수심으로 눈동자를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쌍둥이가 비틀거리며 걸음마를 떼고 말을 하기 시작할 무렵이 되었습니다. 백도희가 녹슨 가위를 집어들고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아주 짧게 뭉텅뭉텅 잘라냈습니다. 언니 이서가 자신의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아줌마, 왜 머리를 다 잘라요? 예쁜 핀 꽂고 싶은데. 백도희가 구석에서 주워온 헐렁한 남자아이 바지를 입히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야, 지서야,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어. 너희들은 오늘부터 여자가 아니야. 이서와 지서가 커다란 눈망울을 껌뻑이며 백도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백도희가 두 아이의 여린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쥐며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너희를 기집애라고 쓰레기처럼 버린 태성그룹을 박살내려면 무조건 남자아이가 되어야 해. 오늘부터 너희 둘은 태경이라는 한 명의 남자아이다. 알아들었어? 동생 지서가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줌마. 우리는 태경이에요. 남자아이예요. 이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소년 태경을 연기하는 기구한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실의 차갑고 얼룩진 시멘트 벽면은 어느새 백도희가 만든 거대한 칠판으로 변했습니다. 백도희가 뭉툭한 분필을 들고 복잡한 경제 숫자와 법 조항들을 빼곡하게 적어 내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야, 거대한 기업의 숨통을 끊으려면 돈의 흐름을 꿰뚫어야 해. 당장 이 장부에서 조작된 숫자를 찾아내. 차갑고 이성적인 성격을 가진 이서가 칠판을 짚으며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요. 중간에 비자금으로 교묘하게 빼돌린 흔적이 있어요. 이 자금줄만 싹둑 자르면 회사는 내일 당장 무너져요. 백도희가 무척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서의 짧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주 잘했어. 넌 훗날 저 회사를 무너뜨릴 완벽한 사령관이 될 거다. 이번에는 백도희가 동생 지서를 향해 몸을 돌리며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서야, 사람은 약점을 찔릴 때 가장 흔들리는 법이야. 지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 진짜 마음을 읽어봐. 눈치가 아주 빠른 지서가 백도희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줌마 눈동자가 떨리고 있어요. 주먹도 꽉 쥐고 있고요. 우리가 밖에서 들킬까봐 마음속으로 엄청 쫄고 계신 거죠? 백도희가 크게 놀란 표정으로 지서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답이다. 넌 앞으로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무서운 사냥개가 될 거야. 쌍둥이가 훌쩍 자라 10대 소녀가 된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백도희가 낡은 노트북으로 저택의 철통 같은 보안망을 해킹하며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지서야, 지금 당장 뒷문으로 나가서 저택 구조를 외워. 바닥에 나뭇가지 하나 밟지 말고 쥐 죽은 듯이 다녀와. 지서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짙은 어둠이 깔린 저택 정원으로 은밀하게 숨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낡고 허름한 창고 쪽에서 퍽퍽거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서가 숨을 죽이고 창고 창문 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회장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적통 손자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늙은 고용인들을 패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비싼 옷에 구정물을 묻혀?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오늘 여기서 다 맞아 죽어. 적통 손자가 쓰러진 고용인의 얼굴에 침을 탁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아파? 억울해? 그럼 나처럼 부자로 태어나든가. 벌레 같은 것들. 그 잔혹한 모습에 지서는
턱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고 주먹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서가 뒷걸음질을 치다 그만 바닥에 널브러진 빈 깡통을 밟고 말았습니다. 조용한 정원에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려 퍼지자 적통 손자가 고개를 획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거기 숨어있는 쥐새끼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해. 적통 손자가 씩씩거리며 창고 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서가 무전기에 대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살려줘. 들켰어.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그때 팟하고 저택 전체에 불이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덮쳤습니다. 지하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서가 재빠르게 저택의 두꺼비 집을 내려버린 것이었죠. 지서가 정신없이 달려서 지하실로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지서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저기 밖에 있는 놈들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벌레 취급하는 끔찍한 악마들이라고. 이서가 지서의 두 손을 꽉 맞잡으며 도끼를 품은 서늘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 눈물 흘릴 시간도 아까워. 우리가 저 악마들 회사 통째로 뺏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야. 알지? 지서가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부숴버릴 거야. 내 손으로 다 찢어발길 거야. 백도이가 노란 촛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아 위조된 서류들을 탁탁 소리나게 정리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 도끼를 평생 잊지 마라.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천재 소년 태경이가 세상 밖으로 나갈 날만 남았어. 백도이의 책상 앞에는 완벽하게 조작된 가짜 신분증과 화려한 유학 기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10여 년의 혹독한 세월이 만들어낸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번쩍이며 칼집을 벗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하실의 꼬마들은 20살의 늠름한 청년 태경으로 완벽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날 아침 낡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 태성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가 마약 파티를 벌인 뒤 스포츠카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며 백도이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자기 명을 재촉했구나. 핏줄에 집착하던 늙은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누웠다. 태성그룹 주가는 지금 반토막이 났어. 이서가 빳빳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 마이를 걸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삼촌들과 고모들이 서로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분 싸움을 시작했겠네요. 백도이가 죽은 장남의 유품인 금빛 회중시계를 이서의 주머니에 넣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이 바로 세상 밖으로 나갈 완벽한 타이밍이다. 언론사의 혼외자 태경이 존재한다는 문서를 싹 뿌려놨어. 이서야, 출정 준비는 끝났니? 이서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서늘한 눈빛으로 백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늙은 호랑이의 숨통을 확실하게 조여놓고 오겠습니다. 이서가 위조된 유전자 검사지와 서류 가방을 들고 태성그룹 본가 정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택 1층에 차려진 회장의 병상 앞에는 둘째 삼촌을 비롯한 친척들이 모여 재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서가 무거운 구둣발 소리를 내며 그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둘째 삼촌이 눈살을 찌푸리며 이서를 훑어보더니 소리쳤습니다. 넌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감히 회장님 병실에 함부로 들어와. 이서가 가짜 유전자 검사지를 바닥에 던지며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저는 삼촌들의 큰형님이자 이 집안 장남이셨던 분의 하나뿐인 아들 태경입니다. 둘째 삼촌이 코웃음을 치며
검사지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뭐라고? 큰형님한테 숨겨둔 자식이 있다고? 어디서 사기꾼 놈이 기어들어와. 경호원, 당장 이 쓰레기 같은 놈 끌어내서 흠씬 두들겨 패.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이서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이서가 당황하지 않고 경호원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거나 내 몸에 손 떼면 너희들 다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 바로 그 순간 산소호흡기를 달고 병상에 누워있던 회장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회장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아이 몸에서 손 떼지 못해. 둘째 삼촌이 깜짝 놀라며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저놈은 가짜입니다. 큰형님 핏줄이라며 사기를 치고 있다고요. 회장이 온 힘을 다해 둘째 삼촌의 뺨을 아주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짝! 입 다물어. 내 눈은 못 속인다. 저 아이의 눈빛은 내 죽은 큰아들 젊은 시절과 똑같아. 당장 이리 오너라. 이서가 주머니에서 죽은 장남의 유품인 회중시계를 꺼내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회장이 회중시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건 내가 큰애에게 주었던 시계가 맞구나. 내 핏줄이 살아있었어. 태경아, 이 할애비를 용서해라. 이서가 속으로 끔찍한 구역질을 삼키며 아주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곁에서 할아버지를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둘째 삼촌과 친척들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튿날 오전 태성그룹의 대회의실에 삼촌들과 임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둘째 삼촌이 두꺼운 회계장부들을 이서의 책상 위로 거칠게 밀어 던졌습니다. 태경아, 네가 진짜 핏줄이라면 능력부터 증명해봐라. 이게 가장 복잡한 부실 계열사 장부다. 오늘 안에 문제점을 파악해봐. 둘째 삼촌은 이서가 절대 해내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서는 단 3시간 만에 수만 페이지의 장부를 맹렬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이서가 벌떡 일어나 장부를 둘째 삼촌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삼촌, 지금 장난하십니까? 여기 500페이지부터 전부 가짜 영수증으로 채워진 분식회계 아닙니까? 임원들이 경악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서가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 복잡한 숫자들을 막힘없이 써내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매달 10억씩 빠져나간 자금 보이시죠? 삼촌들이 뒤로 몰래 빼돌린 이 돈, 오늘 전부 국세청에 넘길까요? 둘째 삼촌이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이서가 넥타이를 삐딱하게 풀어 해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이 부실 계열사 자금줄 싹 틀어막을 테니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첫 임원회의에서 삼촌들의 비리를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이서의 활약은 엄청났습니다. 회사 안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천재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쫙 퍼져나갔죠. 해가 지고 짙은 어둠이 깔리자 이서는 서재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열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이서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후, 오늘 늙은 너구리들 기선 제압은 확실하게 끝냈어. 대기하던 동생 지서가 똑같은 정장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언니 수고 많았어. 빳빳한 서류 쪼가리 치우는 건 언니가 했으니 이제 사람 마음 주무르는 건 내가 할 차례네. 백도희가 지서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당부했습니다. 지서야, 어제 이서가 박살낸 임원들 속이 지금 시커멓게 타들어갈 거다. 확실하게 우리개로 만들어버려.
지서가 자신감 넘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줌마. 그 인간들 목줄 꽉 쥐고 흔들어 줄 테니까요. 날이 밝자 사람 마음을 조종하는데 능한 지서가 태경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지서는 어제 이서에게 박살이 났던 최 전무의 개인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 전무가 깜짝 놀라며 더듬거렸습니다. 본부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지서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최 전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전무님, 어제는 제가 너무 심하게 몰아붙였죠? 다 우리 회사 잘 되자고 한 일입니다. 많이 서운하셨습니까? 최 전무가 식은땀을 닦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지서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최 전무의 책상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전무님 서운함을 달래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최 전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최 전무가 내연녀와 여행을 가고 도박빚을 진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지서가 최 전무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전무님, 이 사진들 사모님이랑 우리 삼촌들이 보면 전무님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최 전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서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본부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지서가 다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최 전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한테 충성만 맹세하시면 이 사진들은 영원히 묻어드리죠. 게다가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전무님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드릴 겁니다. 어떠십니까? 최 전무가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지서의 무서운 전술은 다른 임원들에게도 완벽하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언니 이서가 차가운 결단력으로 숫자를 통제했고 밤이나 개인 만남에서는 동생 지서가 화술로 마음을 빼져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환상적인 교대 플레이 덕분에 가짜 후계자 태경은 단기간에 그룹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상황을 보고받은 회장은 껄껄 웃으며 흡족해했습니다. 역시 내 핏줄이야. 어린 나이에 벌써 임원들을 쥐락펴락하다니. 당장 태경이를 그룹 핵심 자금줄인 태성물산 본부장 자리에 앉혀라. 그 시각 지하실에서 CCTV로 모든 상황을 지휘하던 40살 초반의 백도희가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도희는 빠른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삼촌들이 고용한 심부름센터 놈들의 해킹 시도를 철저하게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관문을 넘었어. 더 지독하고 끔찍한 함정들이 파여 있을 테니 절대 긴장을 늦추면 안 돼. 태경이 그룹의 핵심인 태성물산 본부장으로 출근한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법무팀 에이스 변호사 차이건이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차이건이 뿔테 안경을 치켜 올리며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본부장님 전담 법률 자문을 맡게 된 차이건 변호사입니다.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있던 이서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이건을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자리 주변에 호시탐탐 제 목을 노리는 굶주린 이리떼가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제 방패가 되어서 바쁘게 움직여 주셔야 할 겁니다. 차이건이 사람 좋은 미소를 활짝 지으며 싹싹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본부장님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지키는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차이건은 속으로 아주 차갑고 비열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새파랗게 어린 놈이 회장님이 아끼는 핏줄이라고? 고모부님 말씀대로 내가 저놈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시해서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주지. 차이거는 결제 서류를 꺼내는 척하며 책상 밑에 아주 작은 초소형 도청기를 몰래 붙였습니다. 며칠 뒤 수천억 원이 걸린 아주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가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분명히 이서가 오른손잡이로 만년필을 쥐고 반듯하게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당당하게 걸어 나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언니가 아니라 동생 지서였죠. 지서가 수많은 시선 앞에서 무의식 중에 왼손으로 만년필을 쥐고 거침없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지서가 바이어들과 악수하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태성그룹과 최고의 파트너가 되길 굳게 기대합니다. 이 모습을 뒤에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던 차이건의 미간이 확 좁아졌습니다. 차이건이 턱 근육을 실룩거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 어제는 밥도 오른손으로 먹고 글씨도 오른손으로 썼는데 오늘은 왜 아주 자연스럽게 왼손을 쓰지? 차이건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서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계속 의심했습니다. 걸음걸이 보폭도 미세하게 다르고 목소리 톤도 어제보다 훨씬 부드러워. 이건 분명히 뭔가 단단히 수상해. 내가 기필코 저놈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고 말겠어. 이 작은 차이를 귀신같이 눈치챈 차이건은 그날부터 태경의 뒤를 밤낮 없이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차이건은 어두운 차 안에 앉아 도청기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태경의 무거운 구둣발 소리가 저택 서재 쪽으로 향하더니 갑자기 뚝 끊기고 말았죠. 숨겨진 지하 공간이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한 차이건이 보안 시스템을 풀고 저택 안으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서재 안에서 차이건이 책장을 이리저리 만지자 끼익하는 쇳소리와 함께 두꺼운 벽이 열렸습니다. 차이건이 품속에서 차가운 권총을 꺼내 쥐고 퀴퀴한 곰팡내가 진동하는 지하실 계단을 아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썰렁한 지하실 끝에서 차이건의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두 명의 여자가 가슴을 하얀 붕대로 칭칭 동여매고 남자 양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서가 넥타이를 거칠게 조여매며 동생 지서에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깐깐한 주주들 브리핑은 내가 할 테니까 오후 임원 회의는 네가 들어가서 그 부패한 인간들 혼 좀 쏙 빼놔. 지서가 구둣꾼을 묶으며 주먹을 불끈 쥐고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가서 늙은 너구리들 기선 제압 확실하게 해놓고 올 테니까. 우리 앞길을 막는 놈들은 다 쓸어버릴 거야. 차이건이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리고 뒷걸음질을 치다 그만 바닥에 떨어진 뾰족한 쇳조각을 밟고 말았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지자 어둠 속에서 백도희가 굶주린 짐승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백도희가 차이건의 목에 번쩍이는 공업용 메스를 바짝 겨누며 살벌하게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쥐새끼처럼 여길 어떻게 알고 기어들어왔어? 당장 정체를 밝혀. 이서와 지서도 구석에 있던 굵은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순식간에 차이건을 둥글게 포위했습니다. 이서가 쇠파이프를 꽉 쥐고 악을 썼습니다. 누구 사주를 받고 온 거야?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여기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일촉즉발의 아찔한 순간 차이건이 방어하려고 권총을 빼들려던 찰나였습니다. 이서와 지서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쨍그랑 던지더니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서가 핏발이 붉게 선 눈으로 차이건을 노려보며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래 쏠 테면 쏴. 우린 기집애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핏덩이 시절에 친할아버지한테 독약으로 죽임당할 뻔했어. 지서도 억울함에 굵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남자아이인 척 숨도 못 쉬고 이 캄캄한 지하실에서 쥐새끼처럼 살아야만 했어. 우릴 쓰레기처럼 버린 태성그룹을 우리 손으로 다 박살낼 거야. 권총을 꽉 쥔 차이건의 손끝이 하얗게 질리며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고모부의 더러운 비자금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투신 자살한 차이건의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자신을 파멸시킨 가문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는 새 여자의 거대하고 처절한 복수국에 차이건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차이건이 천천히 권총을 바닥에 툭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정말 독하고 미쳤군요. 이 끔찍한 지옥 구덩이에서 평생을 버텨왔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차이건이 바지 주머니에서 고모부에게 보고하려던 도청 파일이 담긴 USB를 꺼냈습니다. 차이건이 단단한 구둣발로 USB를 산산조각 내며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나도 태성그룹 놈들에게 갚아줘야 할 끔찍한 피해 빚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당신들의 완벽한 법적 알리바이가 되어주죠. 백도이가 차이건의 목에서 메스를 거두며 매섭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돕겠다는 진짜 속셈이 뭐야? 당신이 고모부 첩자인 거 다 아니까 당장 바른 대로 말해. 차이건이 아주 씁쓸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불쌍한 아버지를 죽인 고모부를 내 손으로 직접 감옥에 쳐넣어서 피눈물 흘리게 만들 겁니다. 저와 당신들의 목적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차이건의 크고 따뜻한 손을 꽉 맞잡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좋아요. 오늘부터 우리는 한 배를 탄 겁니다. 만약 땀만 먹고 배신하면 그땐 정말 당신도 죽음뿐이에요. 차이건이 지서의 손에 꽉 힘을 주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기꺼이 당신들의 완벽한 공범이 되겠습니다. 차이건의 합류로 쌍둥이는 태성그룹의 복잡한 법적 함정들을 모조리 피할 수 있는 거대하고 무적의 방패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태성그룹의 썩은 심장부를 잔인하게 도려낼 완벽하고도 무서운 한 팀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차이건과 완벽한 한 편이 된 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태성그룹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태성건설의 거대한 연쇄부도 위기가 펑 하고 터졌습니다. 삼촌들은 이 모든 책임을 가짜 후계자인 태경에게 몽땅 뒤집어 씌우기 위해 비열한 함정을 팠습니다. 둘째 삼촌이 임원회의에서 아주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잘난 태경 본부장이 이번 건설사 위기관리위원장을 맡아서 이 사태를 멋지게 해결해 보시지. 못하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거다. 조폭 사채업자들과 깡패 같은 강성 노조가 쇠파이프를 들고 본사를 무단으로 점거한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복도에는 깨진 유리창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고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올랐죠. 하지만 차갑고 똑똑한 언니 이서는 코피를 뚝뚝 쏟아가며 일주일 밤낮을 꼬박 세워 서류를 파헤쳤습니다. 이서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턱 근육은 바짝 긴장해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자신이 이 위기를 막지 못하면 동생과 백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엄청난 공포심과 싸우고 있었죠. 이서가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복잡한 장부들을 책상 위로 집어 던지며 외쳤습니다. 드디어 다 찾았어.
삼촌들이 다단계 하청 구조로 몰래 빼돌린 비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다 풀었다고. 이서가 찾아낸 치명적인 비자금 장부를 넘겨받은 동생 지서가 태경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지서는 넥타이를 거칠게 조여매며 입술을 꽉 깨물고 전투에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서가 차이건과 함께 험악한 조폭들이 모여있는 채권단 회의장 문을 거칠게 걷어차며 열고 들어갔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회의장 안에는 흉악한 문신을 한 조폭 두목들이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금방이라도 칼부림이 날 것처럼 아주 삭막하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조폭 두목이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어디서 핏덩이 같은 놈이 기어들어와. 당장 내 돈 안 내놓으면 오늘 여기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지서가 전혀 쫄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두꺼운 비자금 장부를 두목의 얼굴에 퍽 하고 집어 던졌습니다. 시끄럽고 이 장부나 똑똑히 보시지. 당신들이 우리 삼촌들이랑 짜고 뒤로 빼돌린 더러운 돈놀이 내역 여기 다 있어. 조폭 두목이 장부를 펼쳐보고는 손끝을 바들바들 떨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이 자식. 이딴 걸 도대체 어디서 빼돌렸어? 지서가 두목의 멱살을 아주 꽉 틀어주며 눈을 부릅뜨고 살벌하게 협박했습니다. 이 장부 당장 경찰에 넘기면 당신들 조직은 오늘부로 끝장이야. 내 밑으로 납작 엎드려서 채무 다 탕감할래? 아니면 감옥 가서 평생 썩을래? 당장 선택해. 동시에 차이건이 삼촌들이 몰래 심어놓은 법률적인 독소 조항들을 모조리 무효로 만드는 소송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이건이 조폭들을 향해 아주 단호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법적으로 당신들이 이길 확률은 0%입니다. 당장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게 좋을 겁니다. 결국 기세에 완벽하게 눌린 조폭 채권단은 꼬리를 푹 내리고 막대한 빚을 몽땅 깎아주었습니다. 태성건설은 기적처럼 엄청난 외부 투자를 받아내며 단숨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엄청난 성과를 인정받은 가짜 소년 태경은 약관의 나이에 태성그룹의 모든 핵심 회사를 총괄하는 총괄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공식적인 후계자로 완벽하게 지명을 받는 아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고급 호텔 꼭대기층에 아주 넓고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거렸고 달콤하고 톡 쏘는 샴페인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의 퀴퀴한 곰팡내 대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네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맘껏 맛보았습니다. 백도이가 굵은 눈물을 글썽이며 훌쩍 자란 두 딸의 뺨을 다정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불쌍하고 예쁜 딸들. 그동안 남자아이인 척 숨죽이고 사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오늘만큼은 너희들 진짜 모습으로 마음껏 즐겨라. 이서와 지서는 평생 자신들의 숨통을 옥죄던 빳빳한 남성용 셔츠와 넥타이를 미련 없이 훌렁 벗어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붉은색과 하얀색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찰랑이는 음악에 맞춰 환하게 웃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지서가 투명한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빙글빙글 돌며 아이처럼 까르르 웃었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해냈어. 이제 그 악마 같은 친척놈들 목줄을 우리가 꽉 쥐고 있다고. 이서도 눈시울을 붉히며 지서를 힘껏 끌어안고 다짐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우리를 지하실에 가둔 놈들 다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야.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겠어.
차이건이 붉게 상기된 지서에게 천천히 다가가 아주 다정한 눈빛으로 손을 내밀며 춤을 청했습니다. 지서야, 나랑 춤 한번 추겠어? 지서가 활짝 웃으며 차이건의 굵은 목에 두 팔을 다정하게 두르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변호사님. 오늘 아주 멋지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차이건이 지서의 얇은 허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귓가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진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처음 어두운 지하실에서 널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이 계속 심하게 떨렸어. 앞으로 네가 무슨 위험한 일을 하든 내 목숨을 바쳐서 널 지켜줄게. 지서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차이건의 까만 눈동자를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든든하네요. 나도 당신 믿고 지옥 끝까지 같이 갈게요. 두 사람은 아름다운 서울의 불빛을 배경으로 서로의 입술을 부드럽게 맞추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쥐새끼처럼 시작된 세 여자의 핏빛 생존기가 마침내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눈부신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앞날에는 따뜻한 햇살만 가득할 것 같은 아주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파티의 웃음소리가 절정에 달하고 모두가 잔을 높이 들며 건배를 외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두 딸을 대견하게 바라보던 백도희의 얼굴이 갑자기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백도희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샴페인 잔을 바닥에 쨍그랑 떨어뜨리더니 입에서 검붉은 피를 한 움큼 말칵 토해냈습니다. 컥! 백도희가 끔찍한 소리를 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푹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서와 지서가 비명을 지르며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아줌마, 피투성이가 된 백도희를 부둥켜 안고 지서가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오열했습니다. 아줌마, 눈 좀 떠봐 제발. 왜 이래 갑자기. 살려주세요 아줌마. 차이건이 얼굴이 굳어져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며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구급차 불렀으니까 금방 올 겁니다. 가장 화려하고 찬란하게 빛나던 승리의 밤은 순식간에 가장 끔찍하고 절망적인 지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축하 파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캄캄한 밤하늘을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듯 아주 독하게 풍겼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는 빨간색 경고등이 섬뜩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죠. 흰 가운을 입은 주치의가 수술실에서 나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은 희귀 뇌혈관 기형 파열입니다. 뇌에 피가 너무 많이 고여서 당장 초고난도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일주일을 버티기 힘듭니다. 지서가 주치의의 펄럭이는 소매를 꽉 붙잡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선생님,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제발 우리 아줌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줌마 죽으면 절대 안 돼요. 이서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며 소리쳤습니다. 수술 성공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무조건 살려내셔야 합니다. 주치의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존 확률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단단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산처럼 쌍둥이를 지켜주던 백도희가 수많은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두 사람은 평생 처음으로 숨이 턱 막히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밖에서는
아주 끔찍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짜 후계자 태경이 그룹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병원에만 꼭꼭 숨어 있자 둘째 삼촌은 아주 짙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둘째 삼촌이 매연 냄새가 가득한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전문 금고털이를 만나 돈다발을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본가 저택에 몰래 잠입해라. 태경이 그 어린 놈의 방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의심스러운 건 모조리 다 쓸어와. 금고털이가 씩 웃으며 두툼한 돈다발을 챙기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다 털어오겠습니다. 몇 시간 뒤 금고털이가 둘째 삼촌의 사무실로 찾아와 작은 비닐 지퍼백 2개를 책상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금고털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주 은밀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놈 서랍장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약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욕실 하수구 구석에서 이 아주 긴 머리카락도 찾아냈습니다. 둘째 삼촌이 비닐 지퍼백에 든 약통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건 여자들이 먹는 독한 생리 억제제 호르몬 약이잖아. 남자놈이 이런 걸 왜 몰래 숨겨두고 먹어? 둘째 삼촌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곧바로 해외에 있는 사설 유전자 검사소에 머리카락을 보내 긴급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둘째 삼촌을 미치게 만들 결정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둘째 삼촌이 넓은 서재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광기 어린 웃음을 미친 듯이 터뜨렸습니다. 하하, 내 이럴 줄 알았지. 죽은 큰형님과 북의 유전자 일치율 0%, 게다가 Y 염색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여자라고? 둘째, 삼촌이 두꺼운 원목 책상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기집애가 감히 남장을 하고 우리 태성그룹을 집어삼키려 들어.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이 가짜 유전자 검사지와 성별을 만천하에 까발려주마. 넌 이제 대국민 사기죄로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다. 그 시각 도의의 중환자실 앞에서 피 말리는 밤을 새우던 이서와 지서에게 차이건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차이건이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거칠게 닦아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둘째 삼촌이 태경의 방을 몰래 털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날 단상에서 성별을 포함한 모든 정체를 폭로할 작정입니다. 지서가 너무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우리가 여자라는 걸 삼촌이 다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차이건이 턱 근육을 굳히며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삼촌이 이미 언론사 기자들까지 돈으로 싹 매수해서 아주 거대한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언니 이서가 차가운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성공의 문턱에서 모든 정체가 들통나고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하자 극심한 패닉이 몰려온 것이죠. 하지만 이서는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백도희의 창백한 얼굴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서가 번쩍 고개를 들더니 아주 무섭고 차가운 눈빛으로 돌변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니, 우린 절대 도망치지 않아. 우리 아줌마가 저렇게 아파서 사경을 헤매는데 우리가 다 망가진 회사를 보여줄 순 없어. 지서도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도끼 품은 눈동자로 악을 썼습니다. 맞아. 그 늙은 너구리가 감히 우리 목을 조르려 해?
내가 그 인간 숨통을 먼저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야. 그 순간 절망을 딛고 일어선 세 사람의 끔찍하고 치밀한 반격이 아주 빠른 속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선은 극도의 슬픔을 억누른 채 병원 구석의 어두운 비상계단 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비상계단에서 이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날아다니며 타닥타닥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서가 복잡한 영어가 가득한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중얼거렸습니다. 둘째 삼촌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조세 회피처에 숨겨둔 역외 탈세계자 다중 방화벽을 내가 오늘 밤 안에 모조리 다 부숴버리겠어.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다시 태경의 빳빳한 정장을 차려입은 지선은 회사로 곧장 출근했습니다. 지선은 둘째 삼촌의 핵심 측근 임원들을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비좁고 어두운 밀실로 하나씩 불러들였습니다. 지서가 두꺼운 책상 위에 임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증거 사진들을 퍽 하고 거칠게 내던지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똑똑히 봐. 당신들이 뒤로 받아먹은 더러운 돈 기록 여기 다 있어. 임원들이 사진을 보고 사색이 되어 덜덜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본부장님,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지서가 임원의 멱살을 아주 꽉 틀어주며 살벌한 표정으로 협박했습니다. 살고 싶어? 그럼 당장 둘째 삼촌 배신하고 내 밑으로 기어들어와. 안 그러면 당신들 가족들까지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법무팀 에이스 차이건 역시 아주 바쁘고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차이건은 둘째 삼촌이 의뢰했던 불법 사설 유전자 검사소의 담당 연구원을 직접 찾아가 멱살을 잡고 차가운 골목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차이건이 서늘한 칼날 같은 목소리로 연구원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 과거에 돈 받고 불법 임상실험 가담했던 명백한 증거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주주총회 날 삼촌이 부른 법정에 나가서 입 한 번만 뻥긋해봐. 내 인생 그날로 차가운 감방에서 끝나는 거야. 알겠어? 연구원이 엄청난 겁에 질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입 꾹 다물고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내겠습니다. 도의의 생사가 불투명한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서와 지서 그리고 차이건은 절대 흔들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주주총회를 코앞에 두고 폭풍 전야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숨통을 아주 잔혹하게 끊어버릴 마지막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를 단 하루 앞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백도희의 심장 박동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와 아주 위험한 긴급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실로 급하게 밀려 들어가는 백도희의 차가운 손을 꽉 붙잡고 지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제발 눈 좀 떠봐요. 우리 내일 그 악마 같은 놈들 다 끝장낼 거라고요. 제발 살아서 우리 마지막 승리를 지켜봐야 해요. 이서도 입술을 꽉 깨물고 백도희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아줌마가 죽으면 우리 복수도 다 소용없어. 수술실 들어가서 무조건 악착같이 버텨내야 해. 알았지? 산소호흡기를 단 백도희가 아주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이서와 지서의 뺨을 힘겹게 어루만졌습니다. 백도희가 수술실 문 너머로 사라지자 쌍둥이의 눈빛은 무서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그 시각 어두운 비상계단에서 사흘 밤낮을 꼬박 센 이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서가 붉게 충혈된 눈을 번쩍이며 곁에 있던 차이건과 지서에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다 뚫었어. 둘째 삼촌이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린 수천억대 비자금 장부 완벽하게 다 복구했다고. 차이건이 이서의 어깨를 꽉 쥐며 아주 든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고했어. 내가 아는 경찰청 수사대 동기에게 이 끔찍한 자료들 방금 다 넘겼어. 내일 주주총회 시간에 맞춰서 압수수색 영장 들고 완벽하게 들이닥칠 거야. 지서가 넥타이를 거칠게 조여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협박해서 내 편으로 만든 임원들도 내일 삼촌이 발언할 대본 싹 다 빼돌려서 나한테 넘겼어. 내일 그 늙은 너구리는 자기가 판 무덤에 완벽하게 생매장당할 거야. 다음 날 오전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무거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번쩍였습니다. 지서가 단상 중앙에 앉아 아주 차갑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장례를 응시했습니다. 곧이어 둘째 삼촌이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단상 중앙의 마이크를 턱 잡았습니다. 둘째 삼촌이 교활한 미소를 짓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충격적이고 끔찍한 진실을 하나 밝히겠습니다. 둘째 삼촌이 지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이 찰떡같이 믿고 있는 저 완벽한 후계자 태경이는 새빨간 가짜입니다. 큰형님의 핏줄이 아닐 뿐더러 심지어 사기를 치고 있는 기집애란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헉하는 경악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삼촌이 승리를 확신하며 허공을 향해 두 팔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저 사기꾼의 여성 염색체가 적힌 유전자 검사지를 당장 대형 스크린에 띄워. 하지만 방송실을 장악한 이서의 조작으로 스크린에는 아주 끔찍한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둘째 삼촌이 그룹 자금을 몽땅 빼돌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수천억을 탕진한 장부가 붉은 글씨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둘째 삼촌이 입을 떡 벌리며 하얗게 사색이 되어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저 화면 당장 끄지 못해. 둘째 삼촌이 마이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발악하는 찰나 대회의실 뒷문이 쾅 열렸습니다. 차이건이 체포영장을 높이 치켜들고 건장한 경찰들을 이끌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차이건이 둘째 삼촌을 향해 아주 매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을 수천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장 저놈 손에 수갑 채워.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둘째 삼촌의 양팔을 거칠게 꺾고 은빛 수갑을 철컥 채웠습니다. 둘째 삼촌이 바닥에 나뒹굴며 거품을 물고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저 가짜 놈이 조작한 비열한 함정이야. 임원들, 당신들도 내 편이잖아. 당장 뭐라고 변명 좀 해봐. 하지만 지서에게 약점을 잡혀 포섭된 임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푹 숙이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단상에 앉아있던 지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다시 쥐었습니다. 지서가 쓰레기를 보듯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삼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횡령한 돈으로 기자들 매수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아셨습니까? 삼촌이 고의로 부도를 내서 우리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던 녹취록까지 다 터뜨려 드릴까요? 둘째, 삼촌은 다리에 힘이 푹 풀려 바닥에 엎드려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태경아,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이 불쌍한 삼촌 한 번만 살려다오. 지서가 마이크를 탁 내려놓고 아주 무자비한 목소리로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끌어내세요. 저 더러운 인간 얼굴 단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경찰들에게 양팔을 꽁꽁 결박당해 질질 끌려나가는 둘째 삼촌의 절규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가짜놈아.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널 죽여버릴 거야. 지서가 끌려가는 삼촌의 뒷모습을 향해 냉혹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어 문드러질 준비나 하십시오. 당신이 빼돌린 돈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털어줄 테니까요. 회의장에 있던 주주들은 태경의 압도적인 위기 대처 능력에 감탄하며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쏟아냈습니다. 차이건이 인파를 뚫고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습니다. 차이건이 지서를 향해 아주 후련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내 불쌍한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목줄을 끊어냈어. 오늘 너 정말 최고로 멋있었다. 지서도 긴장을 풀고 차이건을 향해 아주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방패가 워낙 튼튼해서 삼촌의 창이 다 부러져 버렸네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바로 그때 이서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서가 지서의 두 손을 덥석 맞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지서야, 우리가 완벽하게 해냈어. 그 악마 같은 너구리를 드디어 감방에 쳐넣었다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서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지잉하고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본 이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이야. 주치 선생님 번호라고. 이서가 손을 벌벌 떨며 전화를 받아 귓가에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우리 아줌마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술은 무사히 끝났나요? 세 사람은 숨을 꽉 죽이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의사의 대답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의사의 아주 밝고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술이 아주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뇌의 고인 피를 다 빼냈고 환자분 생명에는 이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서가 다리에 힘이 푹 풀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줌마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서와 차이건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지서가 이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벅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언니 들었지? 우리 아줌마 살았대. 드디어 다 끝났어. 차이건이 눈가를 거칠게 닦아내며 두 사람을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남은 건 너희를 버린 늙은 호랑이의 숨통을 아주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일뿐이야. 어서 병실로 가보자.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실에 누워있는 백도희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호흡은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서와 지서가 침대 양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백도희의 따뜻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백도희가 힘겹게 눈을 뜨더니 두 딸의 얼굴을 보고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예쁜 딸들,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주주총회는 어떻게 되었니? 지서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백도희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대답했습니다. 다 이겼어요, 아줌마. 그 끔찍한 둘째 삼촌놈 우리 손으로 감옥에 쳐넣어 버렸다고요. 이서도 백도희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줌마가 가르쳐준 대로 다 했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서 건강하게 일어나기만 하세요. 백도희가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생했다, 내 새끼들. 이제 너희들의 진짜 이름을 찾을 시간이구나. 가서 마무리를 짓고 오너라. 세 사람은 태성그룹에 남은 일들을 아주 빠르고
무자비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서가 이사회를 열고 둘째 삼촌의 편에 섰던 부패한 임원들을 모조리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단상 위에서 두꺼운 해고 통지서들을 바닥으로 퍽 집어 던지며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들 모두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횡령에 가담한 증거들 경찰에 넘기기 전에 당장 짐 싸서 내 회사에서 나가십시오. 임원들이 사색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본부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삼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지서가 아주 싸늘하고 매서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살려달라고요? 당신들이 삼촌과 짜고 우리 회사 부도내려 했던 더러운 수작들. 내가 모를 줄 아십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지 않으면 가족들까지 다 감옥에 보내버리겠습니다. 지서의 무서운 기세에 눌린 임원들은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쫓기듯 회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서와 차이건은 밤을 꼬박 새워가며 회장의 모든 재산을 넘겨받는 복잡한 서류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차이건이 마지막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뭉치를 이서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 주식명의 이전과 상속세 방어까지 내가 완벽하게 다 끝냈어. 오늘부로 이 거대한 태성그룹은 온전히 이서와 지서 너희 둘의 것이야. 이서가 그 두꺼운 서류를 가슴에 꽉 품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당신의 튼튼한 방패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차이건이 다가와 이서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지. 너희들 덕분에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놈들에게 똑같이 피눈물을 흘리게 해줬으니까.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만 남았네. 며칠 뒤 본가 저택의 넓고 어두운 회장 침실이었습니다. 건강이 아주 심각하게 나빠진 회장이 피를 토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애타게 소리쳤습니다. 태경아, 우리 듬직하고 똑똑한 손자 태경이 어디 있느냐? 하래비가 숨 넘어가기 전에 빨리 내 곁으로 오너라.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무거운 방문이 끼익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회장이 흐린 눈을 크게 뜨고 방문 쪽을 간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늠름한 손자 태경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쥐새끼처럼 숨어 지낼 때 입던 낡고 허름한 여성복으로 갈아입고 긴 머리를 찰랑이며 푼 이서와 지서가 나란히 방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두 여자가 아주 차가운 무표정으로 회장의 침대 앞까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회장이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내 손자 태경이는 어디 가고 웬 근본도 없는 기집애들이 함부로 내 방에 들어와. 이서가 회장의 주름진 얼굴 가까이 다가가 아주 서늘하고 오싹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죽을 때가 되니 눈이 많이 침침하신가 봐요. 할아버지가 그룹의 모든 재산을 물려준 완벽한 손자 태경이가 바로 저희 둘입니다. 회장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며 악을 썼습니다. 뭐시라? 똑똑한 우리 태경이가 너희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미친 헛소리 당장 집어치워라. 지서가 침대 옆으로 바짝 다가가 회장의 귓가에 대고 아주 낮고 살벌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20년 전 비오는 밤에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친할아버지가 독약으로 죽이라고 지시했던 그 쌍둥이 손녀들이 바로 우리라고요. 기억 안 나세요? 회장의 두 눈동자가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커지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발악했습니다. 아, 아니야. 그 끔찍한 기집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산속에 버려졌어. 너희들이 그럴 리가 절대 없어. 이서가 품에서 회장이 직접 도장을 찍은 재산양도 서류를 꺼내 회장의 얼굴에 퍽 하고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이서가 짐승처럼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장을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서 캄캄하고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남자아이 흉내를 내며 피눈물을 흘렸어.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핏줄 타령하며 키운 이 거대한 회사는 이제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우리 기집애들 차지가 되었다고. 회장이 서류에 적힌 자신의 선명한 붉은 도장과 쌍둥이의 진짜 이름들을 번갈아 보며 경악했습니다. 핏줄과 아들에 미치도록 집착했던 늙은 회장은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권력을 자기가 죽이려 했던 버려진 손녀딸들에게 바쳤다는 끔찍한 진실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회장이 극도의 배신감과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가슴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크악, 안 돼. 내 회사, 내 완벽한 핏줄이. 회장이 두 눈을 희번덕거리며 몸을 아주 격렬하게 요동치다 갑자기 입에서 검붉은 피를 울컥 토해냈습니다. 지서가 바닥에 쓰러지려는 회장의 어깨를 아주 차갑게 밀쳐내며 비웃었습니다. 당장 지옥불에 떨어져서 억울하게 죽은 우리 불쌍한 엄마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이 끔찍하고 역겨운 늙은이야. 회장이 목을 긁는 괴상한 소리를 컥컥 내더니 이내 고개가 옆으로 툭 꺾이고 말았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가 삐익 하는 요란한 경고음을 내며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평생을 아주 잔혹하고 폭력적으로 가족들을 괴롭히던 태성그룹의 늙은 절대 권력자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절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서와 지서가 굳게 눈을 감고 죽은 회장의 얼굴을 아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따뜻한 손을 아주 꽉 맞잡았습니다. 이서가 붉어진 눈시울로 아주 후련한 한숨을 길게 내쉬며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다 끝났어. 길고 끔찍했던 우리의 핏빛 지옥이 오늘로써 완전히 끝났어, 지서야. 지서도 이서의 어깨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닦아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언니. 이제 다시는 숨막히는 붕대를 감지 않아도 돼. 우리 진짜 이름으로 세상에서 제일 당당하게 살자. 의료진들이 요란한 발소리를 내며 병실로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서와 지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굳게 닫혀있던 방문을 활짝 열고 눈부시게 밝은 복도로 아주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이제 두 소녀의 앞길을 막고 괴롭힐 존재는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태성그룹은 온전히 버려진 두 소녀의 소나기에 완벽하게 떨어졌습니다. 20년 전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버려졌던 캄캄한 밤과는 다르게 오늘은 눈이 부시도록 아주 맑고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의 화려한 장례식이 끝난 직후 태성그룹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살아남은 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깊숙하게 굽히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태경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생을 어둡고 냄새나는 지하실에 갇혀 살아야 했던 버려진 아이가 마침내 거대한 제국의 가장 높은 꼭대기 자리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태성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미친 듯이 터뜨리며 새로운 젊은 회장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단상 위에 오른 주인공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일제히 경악하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늘 입고 다니던 칙칙하고 답답한 검은색 남성용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선은 짧은 머리를 뒤로 깔끔하게 넘기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붉은색 투피스 치마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수많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마이크를 꽉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태성그룹 주주 여러분, 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셨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시던 듬직한 장손 태경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립니까? 그럼 당신의 진짜 정체는 뭡니까? 이서가 아주 당당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죽은 아들이 밖에서 낳아온 아들이 아닙니다. 20년 전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할아버지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지하실에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일란성 쌍둥이 자매 중 언니인 이서입니다. 장내가 극도의 혼란에 휩싸여 비명과 고함이 터져나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단상 옆에 무거운 커튼이 열리며 언니와 아주 똑같은 붉은색 치마 정장을 입은 동생 지서가 걸어 나왔습니다. 지서가 이서의 옆에 나란히 서서 언니의 손을 아주 굳게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똑같은 얼굴을 본 사람들은 너무 큰 충격에 빠져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이서가 단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들을 척하고 올려놓으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자매는 살아남기 위해 평생을 캄캄한 지하실에서 한 명의 남자아이인 척하며 숨죽여 살았습니다. 여기 이 서류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태성그룹 일가가 저지른 끔찍한 여성 차별과 노동자 탄압 그리고 더러운 횡령 범죄의 모든 증거입니다. 지서가 언니의 마이크를 넘겨받아 붉어진 눈시울로 세상을 향해 벅차오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이 썩어 빠진 범죄 집단인 태성그룹 가문을 완벽하게 해체할 것을 선언합니다. 임원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사색이 되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서가 아주 환하고 홀가분한 미소를 지으며 폭탄 선언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룹의 모든 권력은 투명한 전문 경영인들에게 전부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천문학적인 재산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사회에 환원하여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과 미혼모들을 살리는 거대한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재계 서열 1위의 거대한 기업이 단 2명의 젊은 여성에 의해 공중분해되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전 세계 언론이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서와 지서는 서로를 마주보며 태어나서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미소를 활짝 지었습니다. 모든 폭로와 해체 선언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이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뒤로하고 홀가분하게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복도 끝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건강을 회복 중인 40살 초반의 백도이가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든든한 차이건이 아주 활짝 웃으며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지서가 구두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미친 듯이 뛰어가 백도이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아줌마, 우리 진짜 다 끝냈어. 다 내려놓고 왔어. 이서도 달려와 백도이를 꽉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아줌마 고마워요. 아줌마가 우리 안 살려줬으면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백도이가 두 딸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내 불쌍하고 장한 새끼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숨막히는 남장도 가짜 이름도 다 벗어 던지렴. 누군가의 흉내가 아니라 온전한 이서와 지서 너희들의 진짜 이름으로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라. 차이건이 지서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살짝 풀어 헤치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지서야. 아니 태경 회장님. 오늘 진짜 세상에서 제일 멋있었어. 지서가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에 전혀 굴하지 않고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지서가 차이건의 목을 강하게 끌어당기며 아주 당당하고 열정적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차이건도 지서의 허리를 꽉 감싸 안으며 아주 달콤한 키스로 화답했죠. 가짜 소년 태경이라는 무거운 허물을 영원히 벗어 던진 이서와 지서는 복수라는 무겁고 끔찍한 족쇄마저 미련 없이 바닥에 훌렁 내던졌습니다. 평생을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서 서로의 체온에만 의지했던 두 소녀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네 사람은 아주 굳게 손을 맞잡고 끔찍했던 저택의 정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눈이 멀 것처럼 아주 따뜻하고 찬란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직 핏줄과 아들에 집착하며 갓 태어난 생명을 쓰레기처럼 버렸던 회장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반면에 억울하게 핍박받고 캄캄한 지하실에 갇혀 살면서도 서로를 굳게 믿고 의지한 새 여자는 결국 가장 찬란하고 눈부신 빛을 찾아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로 묶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가슴 벅찬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매일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속 시원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